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22일 파트 2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편집할 내용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면서 같이 재미를 느낄 건지 아니면 분노를 느낄 건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여야에서 싸움질들 하는 거 아주 그 식상하고 그다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요거는 좀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건희 리스크 커지는 당내 갈등, 한동훈 리더십 첫 시험대, 박기범 기자가 뉴스 1에서 하는데 나는 그 언론 애들이 그 리스크, 김건희를 리스크까지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과대 포장하는 그 부풀리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느낌이 옵니다. 여권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당정 간 갈등설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명품백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던 한 위원장이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며 이전과 온도차를 보이면서부터이다. 했는데 뭐 받긴 받은 모양이에요. 어떤 뭐 교회 목사놈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지금 대한민국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백 하나 가지고 이 자식들 하나 지금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엄청 참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 말이 이제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기 때문에 괜히 언론이나 이따위에서 갈등설 해가지고 괜히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한동훈이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아 그 나이 젊은 사람이 무슨 명품백 하나 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있냐. 무슨 여자 할 맛이 야이 처음부터 지보다 잘생겼다고 그 한국의 그 여자들은 괜찮은데 아줌마 소리 들어가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할 맛이들 무조건 장원 김건희 욕만 하는 그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김건희 뭐 같은 년 이렇게 하는 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것뿐이 안 돼요. 국민들이 무슨 수준이 높아. 뭐 다 같은 뭐 흙탕물에서 노는 수준이지. 저도 그 물속에 있으면 그 흙탕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비윤계는 사과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병신 새끼들 같으라고. 친윤은 사과 안 돼. 그래서 당내 갈등도 있고 당정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뭐 중도층 포심 공략할 게라는데 중도층이라는 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중도층인지 아니면은 그 야당과 여당 사이의 그 중도층을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뉴스들을 좀 모아봤는데 제목만 얘기를 하면은 민주, 윤, 한동훈 갈등에 국민 안중 없고 한심, 당무 개입엔 법적 조치 검토. 민주당 아새끼들은 윤하고 한동훈이가 벌써 갈등한다는 단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김지은, 신재현 기자가 뉴지스에서 보도한 내용이고 한동훈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조선일보에서 김정한 기자가 보도했고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있는데 이 명품이 무슨 리스크냐 위기냐 이게 그냥 얘기거리고 욕 맞는 정도 거리지 아이 뭐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뭐 더 욕 같은 표현은 못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끝나야 될 얘기를 가지고
뭐 옛날에 그 문정권 뭐 김정숙 여사라든지 뭐 그 전에 있었던 막 여자들 뭐 그럴 만도 하지 뭘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정권 권력 이거 자기가 권력 있나요? 남편이 권력이 있으니까 놈들이 잘 보이려고 그냥 딸랑딸랑 하는 손 비비고 들어가고 그 준 새끼가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내가 봐도 그 목사라는 새끼도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한동훈 민주당 가짜뉴스 사과안에 법적 책임까지 끝까지 물을 것. 한동훈이도 그 공격을 그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다른 거로 그거로 받아치진 않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정도 가지고 받아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뭐 호남 비하했다는 오보, 가짜 뉴스 이런 거로 이제 되받아치고 있죠. 제목 안에 쓸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볼 때, 그래서 다음 칸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또 뉴스를 모아 보면은 윤 애정 쏟던 민생 토론의 강기로 불참, 한동훈 갈등 여파 관측도 또 갈등이라고 해서 자관 신문 언론기관 애들은 자관 그 호기심 유발 그다음에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있다 이 갈등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요즘은 여자들이 이렇게 또 많아요. 김건희를 아주 그 너무 이뻐서 보기 싫어서 그런 말인데 그 뉴스 취재하는 여자 기자들 보면 좀 못생긴 여자도 되게 많더라고. 이것도 이제 제가 마초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개급 아주 지층에서 박미영 기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음, 저기 언론기관의 여자 기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요즘 여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뭔가 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윤 감기심에서 대규모 참석 행사에 민폐 판단해서 참석 안 했다.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에서는 한 사퇴안의 갈등 증폭 분석, 김경률 사천 김여사 명품백 논란 등의 불만 분석 많아. 용상 갈등 봉합 노력 목소리 많아. 갈등은 공멸 판단해서 윤 대통령실하고 그 한동훈하고 지금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떠드는 얘기는 우리 한국 언론이 다 좌빨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나라 위에 중전마마 버려라. 윤, 한동훈 균열 파고드는 민주당. 강보영 기자가 더 중앙에서 얘기했는데 민주당도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옳은 소리 이 식견이 좀 균형 잡힌 의원이 있네요. 정성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도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김여사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고 민생과 경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총선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로 열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얘도 그 종북 세력 내지는 이 종중 세력, 뭐 친중 파로 좀 보이는 발언이네요. 달랑 명품백 하나로 김건희를 종전마마로 비유한 민주당의 그 속뜻은 어, 조선 말에 민비처럼 죽으라는 악의적인 비유다. 중전마마 버려라 하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개 같은 새끼들 같으니라고 요게 이제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그렇게 밉다 그래도 이거는 거의 인신공격, 명예훼손, 미국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미국이 뭐 줄리아나 그 옛날 그 뉴욕 시장한테 그 저기 개표 그거 뭐 부정 개표했다고 가짜 뉴스에서 명예 훼손해가지고 1억 5천만 달러 배상금이 나왔다는데 민주당한테 한 100억 정도 좀 그 명예훼손죄로 그 누가 판결을 근데 그 법원도 얘네들이 물들어가지고 왼쪽으로 그 그게 요즘 뭐 법원 판사애들이 뭐 배운 애들이 그 무슨 헌법을 가지고 배웠겠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집안 내력도 보여야 되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그 윤석열 부친께서 아마 학자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도 늦게 했죠. 나이 차이도 많고. 왜 장가를 못 가고 있었나 몰라. 검찰 정도면은 돈 있는 쪽에서 많이 달라붙긴 붙는데, 저도 그 뭐 동창이 하나 있는데, 야 너는 그 뭐 이렇게 그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돈의 유혹 같은 건 없냐 그랬더니,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어떤지 모르지만 처갓집이 좀 잘 살아. 그래서 뭐 돈의 유혹은 별로 없어. 그냥 내 소신것이 아니고 법적인 거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잘 하고 있어. 나름대로 정치에 좀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용히 그 이 정년퇴직을 한 친구 동창이 있긴 있습니다. 뭐 가까운 동창이 아니고 알게 돼서 검찰 차장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한번 찾아갔었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건 그런데 단독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공격하는 뉴스도 한번 내주네요. 이재명 위증 공범 들이오 말 못해 이 퇴정시켜달라. 양은경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재판 앞두고 변호인 통해 의견서를 냈다. 자기가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있다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배신 때린다는 얘기가 되고 배신이면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위증을 요구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증을 해가지고 이재명 씨가 그 무죄 선고하는데 그 뭐 증언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있다.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이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참 여기자도 있네. 제가 봐서는 이게 자꾸 그 조폭의 얼굴로 보여요. 조폭의 얼굴로. 이재명이는 달리 말해서 성남 조폭 두목이나 마찬가지 위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던 애들이 청계천 판자촌 철거돼서 밀려간 데가 성남 그 언덕배기 그 판자촌에서 시작들 했잖아요. 천막에서. 저도 그 경험이 거기 일부 있어요. 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밀리고 저기 강동구 어디로 그 밀렸었어요.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데 그래서 판자촌 출신은 똑같지만은 청계천 파천촌 출신인데 신당동 판자촌 출신. 저는 그 신당동 판자촌 출신입니다. 그래도 판잣집에서 살고 개천가에서 살고 그 개천에 그 화장실에서 똥 누면은 개천으로 떨어지는 그런 판잣집에서들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귄 친구 애들이 어떡하세요? 그 성남으로 다 같이 몰려갔으면은 어떤 놈들은 이재명 씨처럼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법까지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극소수겠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어깨들화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동네 친구니까 안 친할 수밖에 미루어 생각 추적하더라도 그 성남 그 깡패 애들하고 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개파 법령 위반 때 처분, 총리, 기시다파 해산은 끝장, 자민 검토, 시사통신이 오늘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 자민당은 22일 파벌의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사건에 따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파벌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당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당칙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근데 이미 5개 파가 있다는데 2개 파는 거의 해체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체시켜놓고 지도 좀 껄쩍지근하니까 내 기시다파도 해체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민당 내에서 실세애들입니다. 스가 전 총리가 여기 합류를 했고 모태기파, 기시다파, 아소 따로파가 있는데 아주 핵심 이 권력층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면서 기시다파 수장이 와서 우리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 그렇게 되면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모태기나 스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아소 따로 씨한테 갈 겁니다. 앞으로 정권의 실세는 아소 따로로 확정될 것 같다. 이 사람이 많이 뛰죠. 우리나라 한일 뭡니까 한일 정상화 하는데도 중절모 쓰고 나타났죠. 중절모 한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요런 모자 쓰고 왔댔어요. 요런 모자. 이거보다 조금 못생긴 모자인데 제 모자가 좀 나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권이 아소따라 씨한테 넘어갈 것 같다. 잘 안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5개 파가 있는데 꺼멓게 표시된 요 자료는 목루 방송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개 파는 지금 날라갔다. 정치자금법. 근데 정치하려고 그러면 정치연금 받고 그러는데 제대로 기재를 안 했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33개 파는 투명하게 정리했다고 그러지만은 아무리 봐도 찜찜한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 해산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시다파가 스스로 해산하기로 결정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닫혔는데 거기 토요일날 방송된 건가? 거기에 보면 일본 정부 벌써 트럼프와 접촉 모색을 하는데 창고는 골프 친구 아소가 나섰다. 그러면 아소한테 힘을 실어주자.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본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맞장구 쳐주는 게 아소따라의 기시다에 대한 평가에서 아주 좋게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년 반이나 지난 거 보면은 일본을 세계에서 국제적 위상을 올려주고 있고 아베 신조도 이루지 못하는 보통 국가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도 총리를 오래 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소따로가 향후 실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CNN 내부에서 트럼프 생포 전쟁 마이클 M. 그린바움 뉴욕 타임즈에서 했는데 요게 보면은 CNN 내부에서 긴장감이 터져 나왔는데 CNN은 트럼프가 월요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한 뒤 10분가량의 승리 연설을 내보냈는데 CNN도 원래 약간 좌파 비슷했거든요. 좌파의 비판자들은 거짓과 음모를 퍼뜨리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왜 CNN이 트럼프를 애초에 생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라이브 생방송 해줬다는 뜻의 생포라는 것 같네요. 근데 MSNBC는 완전 좌파 방송인 모양인데 어떤 발언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EO 톰슨이라고 CNN의 CEO가 있는데 톰슨 채널이라고도 얘기하고 목요일 아침 기자실에서 열린 토론회를 인정하면서 이 방송국이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을 방송해야 할 언론적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CNN의 성격이 그러면은 좌파 성격도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약간 레프트 쪽이라고 봤는데 2016년 선거 중 일부 시점에서 CNN이 트럼프에게 너무 많은 방송 시간을 허용했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사 사장 제프 저커가 인정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동적이고 오해가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곧잘 쏟아내는 트럼프 를 취재해야 한다는 곤혹스러움은 첫 대선 출마 초기부터 뉴스 간부들의 속을 태웠다. 그 접근법은 이번 주 후반에 트럼프의 동맹인 폭스 뉴스 앵커 션 해니티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네,
해니티는 자신의 폭스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은 당신들은 녹을 것인가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미국식 유머 모양인데 잘 뭐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문제라고 확실히 그 갈등 해소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트럼프를 생중계한다. 한쪽은 트럼프를 절대 생중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 이 B의 그 필요 조건은 우파 언론, 예를 들어서 폭스, 밑에는 좌파 언론, MSNBC.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필요 조건으로 이제 거꾸로 읽어볼게요. A,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우파 언론을 인정해야 한다. 우파 언론을 인정하려면은 반드시 트럼프 연설을 생중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좌파 언론도 인정돼야 된다. 좌파 언론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트럼프 생중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를 생중계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CNN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로 지금 뉴스 보도가 되는 거죠. 어떤 CNN은 중도도 아니고 일루 갔다가 절로 갔다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CNN이라는 데가 유명해진 것은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폭격하는 그 비행기 전투기를 폭격기로 하는 그런 그 전쟁을 마치 그 게임을 보듯이 그렇게 뉴스 보도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라이브하게 했다는 데서 CNN이 갑자기 그때 떴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NN의 성격이 어떻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CNN 내부에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처럼 해. 그냥 일로 했다가도 하고 그다음에 발표 안 했다가도 하고, 그거야 뭐 CNN 그 경영주나 당신 그 안에서 일하는 CEO나 그다음에 이제 이 기자 그 회의 기자들이 그 파워가 센 모양이네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CNN의 방침이다라고 확실히 하든지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저께인가 또 한 것 같은데, 그 몽골이 이걸 왜 제가 크게 한번 다시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중국 해체가 전제 조건으로 해결되면은 몽고하고 우리하고 지하정은 될 건데, 꼭 몽고하고 지하정 교류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더 나가서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우리가 그 배로 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카스피해의 그 석유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미래한국 신바레로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여기 그 신라가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북쪽은 바레로 했었죠. 그리고 바레만이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바레도 무역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 요동반도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 무역을 했을 것이고, 중국하고도 했을 것이고 또 멀리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레는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동국하고도 많은 교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레사나 이런 걸 보면은 무역로가 5군데나 있었대는데 투 한양이라고 쓴 데도 있고 투 일본이라고 쓴 데도 있고, 그 100길로 간다는 뜻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바레가 오경이라고 그랬죠. 그 수도가 5군데나 있었다. 그게 이제 뜻하면은 이 경제 중심지로서 돌아가면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추울 때 여름 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 때는 이쪽 이 한반도 근처까지 내려와서 그 왕족들이 지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 발해 오경이 있던 거는. 그래서 저는 미래 한국은
신발의 이 로드를 중국이 실크로드라고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해에서 교역을 했을 때 중국 상인들이 가던 길로 가면은 서로 또 경쟁이다 보니까 루트가 실크로드 루트가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발해 쪽에서 가자면은 직접 자기네들이 또 개발한 루트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역까지 갔었다. 이런 고대사를 또 배우게 됩니다. 어느 100년 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신년사라고 제가 어디 학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0년 됐어요. 근데 그 총동창회장이 신년사를 보내왔는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문화, 이런 거 보면은 뭐 이 국가나 경경, 경제 이런 얘기 비슷하죠. 세 번째가 이제 재미와 의미의 균형이 이제 학교스러운 것 같은데 3번 재미와 의미의 균형을 제가 늑다리가 된 입장에서 삶의 질과 의미의 균형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재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미 지금 뭘 느껴서 뭐 하겠냐 이게요. 음? 이렇게 나는 드라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poch 타임즈 메일을 신청해 놨는데 그 오늘 거는 좀 인용을 하고 싶어요. 불 꺼지는 세계 공장 외자기업 베트남 이전의 중 직원들 파업. 1월 19일 거니까 약간 지났죠. 그 세계 상공업 자본의 중국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개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중국. 당국은 의례적으로 작년 경제지표를 하루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중국 아니면 안 된다던 장난감 제조업도 해외 이전 검토. 전기차 조사 대 브랜드 반평균 조사. 중국과 EU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 진출 일본 기업 75%. 올해 중국 경제 전망 암울. 다보스 포럼간 중국 총리 왜 GDP를 하루 일찍 발표했을까? 중국 인민은행이 실력보다 시진핑 파벌로 개편이 됐다. 이런 소제목으로들 그 뉴스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론 드산티스,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뉴햄프셔 앞에서 고전 중인 대선 출마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지지. 대선 출마 포기 선언하고겠죠. 맨체스터, NH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뉴햄프셔 모양이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도 주지사가 일요일 공화당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2024년 백악관 입성을 위해 뉴햄프셔 여기 나오네요. 경선 직전에 막을 내리면서 격렬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그 드산티스가 트럼프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뉴스로.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의리를 지킨 거네. 남들 야망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벌써 이제 그 경선 시작을 이제 뭐 시작인데 벌써 이제 그 아이오와주 딱 보고서 트럼프가 대세구나. 뭐 젊은 놈이 나는 뭐 아직 안 늙었으니까 2028년도를 또 나는 한번 해볼게. 1년 한 번 쉬었다가 하면은 2년 연속 하면은 만약에 2024년에 대통령이 되면은 2028년에 트럼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재임 기간 2회 연속 연임이라는 게 연임했을 때지 중간에 건너뛰고 하는 건 연임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그 기회는 자기가 많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를 공격했는데 따뜻한 공동체주의 재포장된 형태인 지난해의 옛 공화당 가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헤일리가 따뜻한 공동체주의라는 게 또 저는 공동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싫어요. 커뮤니스트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정관념이라기보다도 공동체라는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영어로 하면은 그 커뮤니즘이거든요. 커뮤니스트. 그 공산주의지 뭐 그게 그거를 듣기 좋으라고 공동체로 번역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민주당 거 아닌가? 근데 공화당 내에서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말이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백약이 무여 싸늘한 노도강. 나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집값 안 오르고 공사비 천정부지. 재건축해도 남는 게 없어. 절차 간소화해도 부동산 침체 자, 30년 된 거, 그 뭐 안전진단 이런 거 펴놓고 무조건 재건축 허가하겠다. 그래서 새로 져가지고 높에 올라가면은 그냥 공짜로 집 한 채가 생기겠냐. 자기 부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중국이 무너지면은요, 우리나라 그 중국 따라갔기 때문에 똑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친중파 애들이 자꾸 중국의 그뭘그 거시기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중국하고 이제 이별을 완전히 하고서 이북말로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해야 된다. 젊은이들한테는 무조건 젊은 집을 이제 싼 집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파트도 고급화돼 서민화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마영성과 노도강, 마포, 용산, 성동구래네요. 성동구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됐나? 고급 아파트는 더 오를 것이고 서민 아파트는 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슬퍼 타인자하고 뭐 관련이 뭐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곰 홈스 TV라는 게 유튜브에서 생겼는데 그냥 호댄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기 그 이 가사를 보면은 아주 그 단순 반복적인 게 따라보기 좋게 그 남녀노소 관계없이 캐릭터를 그 호검스라 그러는데 이게 그 단군 신화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그 곰이 이겼는데 이거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곰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는지 호곰수라고 져가지고 그래서 곰은 이렇게 허리가 길질 않은데 허리가 길어요. 그 호랑이가 허리가 길잖아요. 곰은 아닐 텐데 좀 짜리몽땅하고 우리가 곰적인데 그 곰이 그 마늘 먹고 3개월인가 잘 견뎌가지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단군 할배가 나오셨는데 호랑이족하고 곰족하고 뭐 저는 제가 그냥 왜 그렇게 홍곰스를 했을까 그런데 이 유튜브가 그 홍곰스 TV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그 듣기 좋고 좀 사람들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하나 그 이 콘텐츠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애들도 남창원 남녀노소 여기 보면은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